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로이터 통신에서 긴급 속보를 올리고 서방과 러시아 언론 전체가 한국의 발언을 보도하며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동안 철저한 중립을 지키며 물밑에서 지원을 이어오던 대한민국이 어째서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협박을 날린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절대 권력마저 위태위태해진 푸틴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의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미국에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경계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은 처음으로 북미에서 개최된 나토 연내 무기통제회의 개막식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절하기 위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이 경고한 러시아의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전략급 핵무기가 아닌 소형 전술핵 무기로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시 나토에서 참전을 망설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14일부터 러시아의 극동 태평양 함대를 동원하여 동해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전략핵탄두 SLBM을 탑재한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동원하고 장거리 전략 미사일 폭격기 투폴레프 95 MS2대가 초계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투폴레프 95는 세계 최강의 단일 무기인 차르본바 수소폭탄을 투하할 때 쓰이는 전략 폭격기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도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 병력 2만 5천여 명과 군함 167척, 잠수함 12척, 항공기 89대가 동원되어 전례 없는 대규모 군사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일 중국에서도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반도, 서해 앞바다에서 중대 군사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진행된 한미일 해군 합동훈련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군사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첩보와 푸틴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 행위로 인해 러시아가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절대 남일처럼 보고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나토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미국이 핵보복에 나서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에 그동안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완강하게 유지해온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원조를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 공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닌 러시아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공급 압박에도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과실로 기밀 문서들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물밑에서 진행되었던 한국의 포탄 우회 지원 사실이 폭로되어 버렸고 러시아가 북한과 물밑에서 교류를 이어나가며 군사기술을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상황이 이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첫 시험 발사를 진행한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개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지난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한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화성 18형에 대해 러시아의 ICBM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는 이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에 반해 너무 성공적이라며 분명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첫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기까지 러시아는 20년이 걸렸고 중국은 30년, 인도는 20년 이상 걸렸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5년 만에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번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보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는 화성 18형은 3단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로 러시아 ICBM과 크기와 모습, 구성, 성능이 모두 같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관련 기술을 협력하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추적해 설계 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역공학으로 기술을 얻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필요에 의해 양국 간 미사일 분야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력한 테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북한에서 식량을 대가로 각종 포탄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첩보기관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 최근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러시아 언론의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지난 3월 30일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의 편에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군사작전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군사작전이란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일컫는 용어로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 의용군은 자체 무기와 포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투입될 것이며 이들과의 작전 공조를 위해 한국어에 능숙한 러시아 장교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장교에 따르면 매달 1만에서 1만 5천 명의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보병을 전장에서 빼내 더 훈련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군에 대해 북한군은 현대적인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보다 더 잘 훈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방 유력 언론들에서도 보도하고 있지 않아 신뢰성은 떨어지는 보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로 밝혀졌었던 것처럼 북한의 의용군 지원도 사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북한 의용군이 러시아군 대신 전장에 투입된다면 북한이 피해 대가로 러시아의 전함이나 잠수함, 전투기 등과 같은 재래식 전력을 받아올 수 있어 우리로선 경계하며 주목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식량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애써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뒤로 군사지원을 이어오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먼저 선을 넘은 이상 한국에서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경고했더라도 러시아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타스, RBC 등 러시아 주요 언론에서도 빠르게 퍼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한다고 하면 펄떡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최근 기밀 문서 유출로 인해 한국이 50만 발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아무렇지 않게 지원 보낼 수 있는 포탄 재고량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포탄 생산 능력을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의 포탄 소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 능력을 갖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인정하고 한국 방산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로이터의 보도 직후 미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고위 당국자가 미 하원 군사회 청문회에 출석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국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 즉시 핵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것은 진심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공격에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심의 눈길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의 선언과 함께 핵보복 원칙 역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지만 그와 동시에 서방의 러시아가 선을 넘지 않은 이상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직접 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닌 서방 세계의 가장 빠른 방산 공급자로서 간접적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개최된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제는 우리 K방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꼭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방산 역량이 드러나며 국제 파워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미국과 EU, 러시아와 중국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오거나 협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선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뛰어난 외교적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후속 소식이 들어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